요즘에 법인들을 상당히 많이 내죠. 법인을 상당히 많이 내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다 보니까 책에서도 법인 내라 그랬지. 유튜브에서도 법인 내라 그랬지. 뭐 어디 가도 다 법인 내라 그러지. 뭐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그러면 다 법인 냈다 그러지. 그래서 나는 법인으로 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팔았어요. 세율이 적어요. 다 이렇게 해서 법인이란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슬슬 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나도 법인을 내볼까? 그래서 법인 내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법인 뭐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무사 쪽 맡기면 한 7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을 내시는데 7, 80, 뭐 싸네. 뭐 30만 원 셀프로 하게 되면 뭐 2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괜찮구나. 라게 해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대부분 나도 1억 있어. 1억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법인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법인을 내게 되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에요. 1억 있다고 법인을 내게 되면은 향후에 리스크가 더 커요. 그러니까 현금이 1억이라는 게 상당히 큰 돈이긴 큰 돈이에요. 1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어, 뭐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참 돈인데, 이게 법인 투자를 해서 돈을 남기려고 하면은 경매를 보통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 선에서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에서 나 잘했다라고 만족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만족하시는 그 자기만의 가격대 그런 적정선을 한번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0만 원에 뭐 한 건당에서 뭐 1000만 원 남기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남기려면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건 아예 들어가지도 말아라. 1000만 원 남기려고 뭐타 들어가냐? 그냥 남들 저기 해서 해버리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투자를 보통 저는 3천만 원 정도 갭을 보고 들어가요. 처음에 이렇게 차액을 그래서 최소 3천만 원 아니면 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갭을 보고 들어가는데 어, 시- 실질적으로 그게 하다 보면은 많이 안 남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빠지는 것들도 있고, 뭐 이래저래 저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안 남게 돼버려요, 사실은. 500만 원을 남기려고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는 어, 이 낙찰을 받고 보니까 뭐 거기에서 도배장판도 해야 되지, 아니면 뭐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서 부동산 복비를 더블로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집값을 뭐 1억에 낙찰받고 1억 2천에 1억 천에 내놨는데 뭐 천만 원 1억에 낙찰받고 1억 2천에 내놨는데 음 그게 안 팔리다 보니까 1억 뭐 700으로 내렸다가 500으로 내렸다가 300으로 내렸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점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받아버리면 가격 조정을 못하고 엄청나게 끌고 가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딱 500만 원 남는 물건인데 집값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값을 1억 2천에 올려놨다가 1억 5천, 1억 1,500으로 부동산을 깎자고 얘기하는데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빼면 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리스크가 생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 이게 좀 갭을 좀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1억 있다라고 해서 되게 사람들을 보통 성공담을 많이 봐요. 이 사람들이 뭘 하더라 보면 성공담을 뭐 이걸로 얼마 벌었다 이런 걸 먼저 혹해가지고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하더라도 저도 이 보통 유튜브에 쓸 때 요즘에 어그로를 많이 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1억짜리 집을 2억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1억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도 올리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많은데, 1억을, 지금 잠깐 여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 설립을 자본금 적게 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으시죠? 라고 했는데, 자본금은 상관없어요. 자본금은 500만 원 넣어도 되고, 1000만 원 넣어도 되고, 2000만 원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본금 넣는 거는. 네, 저도 1000만 원 법인이에요. 법인 시작한 거는. 그래서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한 상관없고 뭐 간혹 뭐 대출 부분에서 뭐 자본금이 많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뭐 이렇게 대출 상담소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본금 자체는. 네, 자본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현금 보유를 얼만큼 했느냐죠. 대표이사가 현금 보유력이 얼만큼 되는지 투입할 때. 왜냐면 뭐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도 나중에 1억짜리 낙찰받으면 1억을 잔금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잔금 1,000만 원, 잔금을 이렇게 쳐야 되니까 1억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대표이사가. 법인에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빌려줘야죠. 가수금을 빌려줘야죠. 음. 뭐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끊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데 1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법인을 쉽사리 내버리게 되면은 우선 리스크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에서는 3천만 원 벌었다. 1억 법인 1억짜리 물건 사서 1억 5천에 팔아서 법인으로 3천만 원 남겼다. 뭐 7억 35 이렇게 하면 한 뭐 3천만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들어가서 야 1억으로다가 3천만 원을 벌어? 세금 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괜찮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베스트긴 한데 그렇게 하기 사실상 쉽진 않고 보통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1천만 원 이게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낙찰을 제가 뭐 낙찰 받으면 저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자주 낙찰을 가는 건 아니 입찰을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낙찰 한 3번 갈 때 한 번 낙찰을 받아요. 3회 갈 때 한 번씩 낙찰을 받고 3번에 한 번 낙찰을 받는데 뭐 한 80번 간 사람도 있어요. 80번에 한 번 낙찰 받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도. 그래서 뭐 이런 게임 자체를 낙찰 확률을 좀 높여서 가야 되는 게 보통인데 음 이게 법인으로 해서 참 큰 돈을 벌 것처럼 예상을 많이 하고서 들어갔잖아요. 예. 법인이 좀 큰 돈을 벌 것처럼 하는데 1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로다 법인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잘 봐봐요. 1억으로도 야 이거 한 달에 한 채씩 하면 돈 많이 벌겠다. 한 달에 한 채씩 나 매일 법원 갈 수 있어. 회사 그만두고 매일 법원 갈 거야 라고 해서 법원을 가서 낙찰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한번 잘 따져보세요. 1월 1일 날 내가 법원을 갔어요. 1월 1일 날. 근데 이게 1월 1일 날 낙찰이 되기가 힘들어요. 네, 낙찰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가두면 한 뭐 많아요 10번. 보통 10번 가셔야 이렇게 한 번 낙찰이 되고 해요. 뭐 보통 일반 그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10번 가려면 한 거의 한 달 넘게 법원에 그냥 들락날락 해야 낙찰을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낙찰을 받는 1월 1일 날 시작한다 하더라도 2월 1일 정도에 낙찰을 받는 게 거의 베스트예요. 그렇게 낙찰을 받고 그 사람들 내부 이렇게 이제 낙찰 받았어 해서 뭐 인스타에 올리고 뭐 자랑하고 막 이래서 드디어 법인 쪽으로 하나를 낙찰 받았구나 생각해서 기쁜 마음에 이렇게 법인을 끌고 가는데 낙찰 받고 이제 1주 매각 허가 기간이 있고 매각 허가 이제 결정 확정 기간이 있죠. 그럼 2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잔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명도를 하다 보면 잔금을 조금 늦게 내게 되죠. 2월 1일 날 낙찰을 받더라도 그럼 2주 지나가서 2월 15일 날부터 이제 잔금 기일이 정해지는데 그럼 3월 10일까지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죠? 3월 10일까지 잔금 납부를 해야 되니까 명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잔금을 딜레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뭐 협의를 잘 되면 좋겠지만, 뭐 베스트로다가 뭐 낙찰 받자마자 이 사람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그런 물건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물 고르는 방법은 좀 나중에 뭐 포항건처럼 아니면 이번에 뭐 꼬꼬님과 따따봉님 낙찰을 받은 것처럼 낙찰 받자마자 바로 문 따고 바로 이게 내놓고 그럴 수 있는 물건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상당히 이 보는 눈을 좀 키우시는 게 좋고 실제 3월 15일까지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잔금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 명도가 잘 안 되는 와중에서는 그 3월 15일 날 딱 맞춰서 잔금 납부를 해요. 그럼 봐봐요. 잔금 납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잔금 납부를 해서 이제 또 소유권은 내 거다라고 해서 그 점유자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점유자들은 보통 그래요. 야 이제 네 집이 너 잔금이나 내고 와. 잔금이나 내고 와. 그때 뭘 어디서 큰 소리야. 나 이 집 내가 살릴 거야. 경매 취하시킬 거야. 보통 이러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잔금이나 내고 와. 그러니까 잔금 때 기다리다가 잔금 미리 내기도 아깝잖아요. 왜냐면 1,000만 원이란 1억이란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3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당당히 잔금을 내고 이제 나 이제 집주인이야. 당신 나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실갱이가 되는 거죠. 그럼 실갱이 되면 그래 알았어 이게 뭐 인정하면 다행이죠. 그러면 그 점유자들이 그래 알았어 나 나갈게 라고 인정을 쉽사리 하지는 한다고 쳐도 한 달이 걸려요. 왜냐면 집 구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 15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한 달을 3월 15일 날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당당하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집 비워주는 시간이 4월 15일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베스트예요. 나 이렇게 비워주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4월 15일로 되는데 4월 15일날 이 사람이 또 나간 거를 베스트로 볼게요. 4월 15일 베스트에서 잘 나갔어요. 예, 뭐 이사비 주고 뭐 그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4월 15일날 이제 집을 명도를 하는 거죠. 2월 1일날 낙찰을 받고 그게 한 2주 정도, 2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이제부터 그 집의 상태를 문을 개문을 하고 상태를 보는 거죠. 만약에 강제집행이나 인도명령이 길어지는 걸 생략을 했습니다. 베스트로 보기 때문에. 네, 베스트로 봐야 되니까 우선 강제집행이나 인도명령 안 갔다, 잘 끌고 갔다, 명도 협상 상당히 잘했다라는 식으로다가 끌고 갈게요. 그렇게 되면은 4월 15일까지4월 15일 날 이제 문을 딱 열고 집을 봤는데 집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태를 보고 할지 아니면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 상태를 수리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려, 인테리어 하게 될 때. 그럼 5월 15일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또 집을 내놓게 되는 거고, 수리를 안 한다, 지금 이 상태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를 또 줘야 되겠죠. 가격도 싸게, 네, 싸게 이렇게 내놔야 합니다. 왜냐면 집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로 이게 살 사람, 점유자들이 살다가 나간 집들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경매로 좀 이렇게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 많은 사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4월 15일 날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집을 내놓고 판매를 하게 아니,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집 왔다가 사람들이 보고 집 상태 뭐 해서 이제 빠꾸 먹고 이렇게 하다가 운 좋게 뭐 15일 한 2주 정도 그냥 지나간다고 볼게요. 집 내놓고 4월 15일에 수리할 거 수리하고 뭐 이렇게 뭐 바꾸고 뭐 도배장판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5월 1일부터 이제 집이 나가죠. 그러면 5월 15일에 누가 봐서 2주 만에 계약을 했어요. 2주 만에 계약한 거 잘한 거죠. 그럼 5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고 가는 누르라고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러 가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고 가고 거기에서 어,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보죠. 아, 나 이거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을 할 거 뭐 하고 면서 계약금 잔금으로다가 뭐 1억짜리 뭐 1억 뭐 5천에 1억 뭐 3천에 팔고 이러면 3천만 원 정도 벌었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이제 뭐 1,300만 원 계약금을 받죠. 계약금 받으면 신나죠. 그때 야, 이제 성공했구나,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은 집을 계약을 하고, 보통 그게 아까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으면은 아무리 빨라야 매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고 보통 갭 투자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3달을 주거든요. 네? 이 집을 계약을 했을 때. 계약했을 때 내가 이 집을 한다 그러면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잔금을 딜레이 시켜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넘기려면은 그 최대한 그 잔금 납부 기간을 3개월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5월 1일 날 계약했더라도 빨라야 6월 1일. 그리고 최악으로는 8월 1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잔금 받는 게. 그럼 온전히 잔금 1억 3천을 다 받는 날이 6월 1일, 6월 1일이나 빠르면 6월 1일, 늦으면 8월 1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으로 봤을 땐 7월 1일, 2달 줬을 때는. 왜냐면 매매로 한 사람도 집을 바로 내놓고 자기네 집도 처리를 해야 이 집을 오케이 해놓고 자기네 집을 처리하는 상황이 보통 이 매매에서는 거의 한두 달 정도 주게 되니까 이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1월 1일 날 법인을 내고서 투자를 해서 2월 1일 날 낙찰 받고 잔금 치고 잔금을 받고 매매해서 온전히 잔금 내 돈을 회수하는 시간이 6, 7, 8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채밖에 못 받는 거예요. 반 채밖에. 1년에 두 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법인 내게 되면은 1억 3천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2천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예상하고는 틀려요. 내 이 사이클 돌아가는 게, 야, 이거 한 달에 한 채 받아가지고서 1,000만 원씩 남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럼 1억 2천 정도 벌 줄 알았더니, 이게 실제 이거 낙찰을 받아보니까
6개월을 가네? 이게 뭐 해보니까 뭐 한 8개월을 가네. 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채 받고 끝나는 법인들 상당히 많아요. 첫 낙찰이 끝인 법인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1억 있다고 쉽사리 법인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1억 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 종합해 보면은 1억의 중간 낙찰 받고 그 와중에 한 채를 더 넣을 수 있게 나는 이 낙찰을 받으면 명도를 할 기간에 한 채를 더 사이클을 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때요? 1억 보통 이 공시가 1억짜리 1억 5천 정도 되니까 3억이 필요한 거예요. 3억이. 3억이 있어야지 내 자금 회전이 되면서 법인을 빨리빨리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1억이 있다고 법인을 함부로 굴리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수익이 나야 어느 정도 이거 좀 더 좀 이 법인에서 월급을 받든 뭘 할 텐데 그게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정상적으로 뭐 1억으로다가 할 수는 있어요. 물건을 가끔 추천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 무조건 낙찰받는 것들. 이건 무조건 명도 쉬운 것들, 무조건 당일날 매도, 이렇게 명도 매도 가능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찍어드리긴 하는데 그런 물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또 같이 또 생각이 그러겠죠. 그런 물건만 이제 찍어서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걸로도 하셔도 돼요. 그런 걸로도 찍어갖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뭐 그런 물건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고 보통 한 물건 잘못 걸리면은 이제 잘못 걸리면이 아니라 보통 6개월 간다. 네. 6개월 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한 사이클을 6개월 가기 때문에 1억이 6개월 동안 묶여 있으니까 최소한 법인을 굴리려면은 3억으로다가 두 사이클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돈은 만약에 5억 있으면은 한 세 사이클씩 계속 돌아가는 게 그러면 하나 명도 갈 때쯤에 또 하나 낙찰받고 또 하나 이제 명도 치고 잔금 들어올 때쯤에 또 하나 또 낙찰받고 이게 회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매 그 명도라는 게. 그래서 그 회전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 1억의 현금을 마련했다라고 해서 법인을 내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뭐 아시다시피 법인 내게 되면 우리 부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우리 앨리스 김님이 맞아요. 6개월 걸리셨죠? 6개월. 이게 오래 걸려요. 실제. 이게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내 의지가 아니라 이게 그때그때 상황이 다 틀리고 뭐 경매 고수라서 뭐 어떻게 하고 경매 뭐 초보라고 어떻게 하고 뭐 그 고수라면 조금 더 잘하겠지만은 그 사이클을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그때 대처를 빠르겠지만은 통상 걸리는 게 6개월 정도 걸려요. 낙찰 받고.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경매 법인에 대한 이렇게 큰 환상은 좀 많이 약간은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잖아요. 법인 설립 비용 나가고 우리 기장료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장은 낙찰 받은 다음부터 하셔도 돼요. 법인은 우선 설립해 놓고 설립만 먼저 해 놓고 셀프로 설립해 놓고 이후에 낙찰 받으면서 그 기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기장 뭐 법인 기장료 11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우리 그 저기도 그 뭐 사무실 필요하잖아요. 사무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방이라 그러면 내 집으로 하셔도 돼요. 내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을 법인으로 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게 좀 힘드니까 그 저기를 이용하죠. 그 뭐죠? 그 소사무실에서 같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계속 나가니까 그런 게 또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요.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잘 하시고 낙찰이 이렇게 뭐 베스트로다가 쉽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찍어주는 물건들만 하면은 그래도 낙찰은 잘 받으실 거예요. 그 물건 잘 들어오게 되면은. 네. 낙찰이 그렇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법인을 내실 때는 1억 있는 건 좋지만은
그 이후에 1억이 있으면 더 좋다.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아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법인 만들기는 쉽지만은 너무 이 법인의 장점만 보지 마시고 이게 다 버려놨잖아요. 지금 시장이. 예, 다 법인 내면 뭐 엄청 저기 한 것처럼. 그래서 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럴듯하잖아요. 백수인 사람한테도 그렇고 뭐 대학교 졸업한 애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군대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할 거 없는데 법인 냈다, 법인 설립했다 이러면 되게 뽀대 나잖아요. 백수보단 법인이 낫죠. 돈을 못 벌더라도. 그래서 그러면서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해찰이 잦아지면은 입찰가를 또 높게 쓰게 돼 있어요. 입찰을 상대적으로 입찰을 너무 높게 쓰게 되니까 저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경매 쪽에는 음,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법인 한번 내시는 거 추천드리고 내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법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정주부다 조금 소득이 있다 그래서 지역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쇄시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 내시는 거 좋고 예. 만약에 집에 뭐 아버지나 뭐 누가 뭐 놀고 계신다 뭐 근데 이게 약간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할 때면은 약간 그런 그 뭐야 법인을 내셔서 법인 내게 되면 그 회사하고 그게 반반이 되니까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개인의 그, 뭐지? 개인의 이렇게 부담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음, 음. 그래서 뭐 활용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인 하실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또 너무 많은 얘기하면 이제 또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한번 방송 끝내고, 2시에 이제 2시 맞춰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뭐 다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밤 보내시고, 네, 네, 즐거운 밤 주무시고, 일찍 일찍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끊을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